재외동포청이 주관한 국적병역법 설명회에서 한인들은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실질적인 승인 건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토네이도가 동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워싱턴 DC 지역에도 소나기와 폭풍우가 예보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25%가 Buy Now, Pay Later를 이용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미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6.5% 상승해 집계한 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형사재판이 29일 배심원 심리를 거쳐 이르면 31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재외동포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병역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한인 2세들이 여전히 이 법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복수국적 제도와 이탈에 대한 자세한 법 설명보다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실질적인 승인 건수를 늘려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적병역법 설명회를 위해 재외동포청에서는 24일 3시에서 5시 사이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국적병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적병역 설명회는 한국의 이은영, 장경호 행정사무관이 참석해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 신고 기간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병역법과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와 국적이탈 시기,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회복과 국외여행 허가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한국의 만 나이 개정 혼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주무부처 국적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거든요.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한국의 법제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에 그쳐 진짜 고충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한인 2세들이 18세 3월 30일에 맞춰 국적이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긴급한 사유로 국적이탈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승인 건수가 절반도 안 되어 한인 2세들의 미관직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던 한인 2세들이 이로 인해 미래가 어긋나며 가지게 되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18세 3월 30일을 넘긴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적이탈을 신고하고자 하면 긴급 사유가 없기 때문에 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는 법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18세 3월 30일을 넘기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간을 넘겼을 때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 없는 법 개정보다 좀 더 도움이 되는 21세 자동 이탈 같은 법 개정이나 긴급 사유로 신청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으로 더 높은 퍼센테이지의 허가를 내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동포들의 목소리입니다. 헌법 불합치에 해당하는 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제때 국적이탈을 하도록 더 자세한 설명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제도라고 22년도 10월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국적 이탈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에 대해서 공포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또 유연하게 잘 또 동포들을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날 발표에서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심사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는 등 악천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이번 주 날씨는 좋아지겠지만 중남부 지역에 피해를 줬던 토네이도가 동북 쪽으로 북상하면서 워싱턴 DC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인 소나기와 폭풍우주의보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연휴를 강타한 토네이도, 폭풍에 23명이 사망했으며 폭염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전과 사망자로 상처를 남긴 채 메모리얼 연휴 기간 동안 폭풍우가 끝난 후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소나기나 폭풍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오클라호마, 켄터키, 미주리 등 중남부에서 발생한 강력한 위력의 토네이도가 동쪽으로 이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DC 메트로 일원,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28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늦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소나기와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으며 최고 온도는 84도로 시속 5에서 10마일에 약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29일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오후에는 소나기 폭풍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0도대 중반에서 80도대 가까이 오릅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서쪽에서 시속 5에서 10마일로 불며 뇌류가 치면 돌풍까지 불 수 있습니다. 밤사이 하늘이 흐려지며 최저 기온은 화씨 50도대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과 화씨 70도대 중후반의 쾌적한 기온으로 다시 돌아가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밤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최저 기온은 화씨 50도대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좋은 날씨가 이어지며 주말에도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요일에 소나기나 폭풍우가 다시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남부 지역이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달로 기록되었다며 올해가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예보한 데다가 잦아지는 토네이도 피해 지역은 꾸준하게 동북쪽으로 북상하고 있어 긴장을 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66%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25%는 Buy Now, Pay Later 플랜을 이용하고 있으며 갈수록 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각 업체들이 무이자 할부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가 신용 확인이나 크레딧 리포트 없이 쓸 수 있어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Buy Now, Pay Later 플랜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인기 지불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66%는 신용카드로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25%가 Buy Now, Pay Later 플랜으로 분할 납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현금을 미리 꺼내 쓰는 캐시 어드밴스는 10%, 봉급날 당일 일시 소액 대출인 페이데이로는 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uy Now, Pay Later는 특정 업체별로 특정 품목을 살 때 선택하면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바이에서 $1,000짜리 랩톱 컴퓨터를 사며 Buy Now, Pay Later를 선택하면 무이자로 10개월로 나눠 매달 $100씩 갚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소액인 그로서리나 퍼스널 케어 상품일 경우 6개월 동안 4번에 나눠 무이자로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Buy Now, Pay Later 플랜은 신용카드와는 달리 크레딧 체크 없이 승인받은 후에 즉각 사용할 수 있고 크레딧 리포트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빚이 늘어나는 불이익도 추가되지 않아서인 듯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부터 40대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선 생활 필수품 구입에서 Buy Now, Pay Later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필품 구입 시 Buy Now, Pay Later를 선택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18세에서 27세 사이의 Z세대에선 12%이고 28세에서 43세 사이인 밀레니얼은 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4세에서 59세 사이인 X세대는 6%, 60세에서 78세 사이인 베이비붐 세대들은 2%가 이 플랜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이 같은 소비와 지불 패턴은 미국인들의 개인 가계 빚만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은 1분기 말인 3월 말 현재 1조 1,200달러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유령 부채로 꼽히는 Buy Now, Pay Later 사용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최근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플랜으로 물건을 샀다가 리턴할 때에는 환불을 보장해주도록 의무화하는 등 신용카드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나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플랜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6.5% 상승하면서 집계한 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도시들 가운데 샌디에고는 무려 11.1% 급등했으며 뉴욕시는 9.2%, 클리블랜드와 로스앤젤레스가 8.8% 올랐고 워싱턴 DC는 7% 인상됐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은 매달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S&P 케이스실러가 발표한 3월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1.3%, 전년보다는 6.5%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6.5% 상승한 것은 이 지수가 집계를 시작한 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10대 도시들은 8.2% 상승한 데 비해 20대 도시들은 7.4% 올라 대도시들의 집값 상승이 가파른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도시들 가운데 샌디에고는 전년보다 집값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인 11.1%나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뉴욕시로 전년보다 9.2%나 올라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로스앤젤레스는 각 8.8%씩 뛰어올랐습니다. 보스턴과 시카고는 전년보다 집값이 8.7%씩 비싼 수준입니다. 마이애미는 지난해보다 8.2%, 시애틀은 7.8%, 라스베가스와 디트로이트는 7.7%, 샬롯트 7.5%, 워싱턴 DC의 집값은 7%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애틀란타는 전년보다 6.1%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는 각 4.9% 올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들은 거의 모두 지난해보다 집값이 전국 평균인 6.5%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7%를 다시 넘으면서 팔려고 내놓는 매물이 부족해 거래는 냉각되면서도 집값은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4주 연속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 주택시장의 악순환이 그치고 여름철 해빙을 시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이 집계한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5월 들어 2일에는 7.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 내리기 시작해 5월 9일에는 7.09%로 대폭 내렸고 9월 16일에는 7.02%로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5월 23일에는 7% 아래로 내려가 6.94%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주택들은 10가구당 6가구나 4% 이하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이자율이 좀 더 내려야 현재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 주택시장의 해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또는 무죄, 미결정 등 3가지 중에 하나의 판결을 받게 돼 법적, 정치적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과 검사 측의 최후 변론을 벌였고 29일부터 12명의 배심원들이 심리에 돌입해 이르면 31일, 늦으면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지냈고 47대 대통령이 되려고 재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역사적인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7주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최후 변론까지 마치고 이제 12명의 배심원들의 심리와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8일 열린 최후 변론에서 트럼프 변호인들은 한때 해결사를 자처했던 마이클 쿠언 변호사야말로 최대의 거짓말장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추적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최대의 거짓말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배심원들은 매우 빠르고 쉽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입막음 대가를 지불한 후에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았다는 옛 해결사 마이클 쿠언 변호사의 증언을 뒷받침할 10여 명의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물증들을 요약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가지 중범죄 혐의를 유죄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29일부터
델리버레이션으로 불리는 심리에 돌입합니다. 심리 첫날 판결에 도달할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어 이르면 31일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심원 판결은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배심원들이 판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결정 심리 등 세 갈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배심원들이 트럼프의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한 회사 장부 조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로 판결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형법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투옥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대선 전에 최종 결정이 끝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략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선고 일정을 잡는 데만 2달은 걸리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 후보를 실제 투옥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유죄 판결 시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 상고로 법적 투쟁을 지속할 게 분명해 대선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내심 트럼프 측이 원하고 있는 것은 배심원들이 공통의 버딕에 도달하지 못해 판사가 미스트라이얼, 즉 미결정 심리를 선언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배심원들의 심리가 내주로 미뤄지면 판결 도달 실패로 미결정 심리로 선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배심원들의 판결 도달 실패 시에는 검사가 새로운 배심원들로 재판을 다시 실시할 수도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파장은 급속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할지는 각종 재판 경과를 지켜본 미국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